콜라캔은 요걸 만들 건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까 내가 강아지 만드는 거는, 어, 색깔만 입히면 돼. 검정색, 흰색, 회색.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프린트물을 이용을 할 코카콜라라고 이쁘게 써진,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것들 뭐냐면, JPG나 PNG, 픽셀로 되어 있는 JPG, PNG, 비트맵 파일이라고 이렇게. 어떤 데서는 비트맵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블렌더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지 텍스처라고 얘기를 해요. 흔히들 통상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텍스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텍스처를 이용할 건데 요거 찾아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이거 하도 콜라를 자주 만드니까 콜라 텍스처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콜라 여기 펼쳐진 이미지가 있을 거야. 요것도 있네. 그죠? 이것도 저장을 한번 해보고 이거 파는 거구나. 쭉 이미지 더보기에 보면은 많이 있어요. 요거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요 이미지 이렇게 해서 XY 평면으로 되어 있는 요거를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바탕에다가 이렇게 저장해 놓을게요. 요것도 있네. 요런 것들도 있네요. 콜라 텍스처는 참 많아요. 요거 다른 이름으로 저장. 나는 뭐 이런 게 싫다. 펩시로 하고 싶다. 펩시 찾아도 많이 있어요. 펩시 텍스처 많이 있죠. 잘렸지.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가서 요것도 제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 스프라이트도 있네. 제로 콜라도 있고 많이 있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여기 불스 원샷도 레드불스도 있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많이 저장해놨어. 자, 이렇게 놓고 가볼게요. 자, 제가 이번에는 2차원적인 단면을 그려서 그걸 회전을 시켜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단면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 애드가 있고요. 애드에 보면 커브라고 있습니다. 커브에 베지어 보이나요? 그죠? 여기 보면 애드에 베지어가 있습니다. 보이죠? 이거를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딱 돼지꼬랑지가 하나 만들어진답니다. 얘는 지금 오브젝트 모드야. 그럼 얘도 역시 당연히 에딧 모드로 갈 수 있죠. 그런데 얘는 아까와는 틀리게 점과 선밖에 없어. 그런데 이 선은 어떤 형태의 선이냐? 아까 얘기했던 픽셀과 벡터 중에 벡터 같은 선이에요. 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점마다 회전 공률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커브라고 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 돼지꼬랑지 이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얘를 이렇게 할까요? 탭을 누르거나 여기 상단 에딧 모드를 딱 가보면 이렇게 점이 있고, 그죠? 점에 회전하는 요 꼭다리가 보이네요. 이거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네요. 잘 안 보일까봐 저는 조금 색깔을 좀 쓸게요. 여러분은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는 검정색 여러분 눈에 안 보일 거야. 자, 따라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아유,
좀 보이죠? 네,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자, 여기 탭을 눌러보면 역시 점이 있고, 그죠? 점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선이 있습니다. 자, 근데 얘는 선을 따로 선택하는 모드는 없고요. 점만 선택해서 점 자체를 움직여서 이동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 점에는 베지어 핸들러가 달려 있고요. 여기 잡아서 움직여 보면 곡선이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다. 요거 이렇게 알면 되고요. 그 점을 움직일지, 그죠? 아니면 점을 곡선을 제어하는 이 배지 핸들러 끝을 잡고 움직여서 곡선을 제어할지 이건 정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콜라를 옆에서 단면을 봤을 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회전하는 걸 만들고 싶어. 그죠? 그렇다면 내가 이 선을 어디서 그려야 돼? 단면을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아. 그죠? 그래놓고 회전을 하면 얘가 이런 모양을 가질 거야. 이런 모양을 가질 거야.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점 하나를 잡고요. 이 점을 제가 여기 그리드를 좀 기준해서 그려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동을 눌러서 저는 여기 그리드, 얘는 여기 그리드, 이렇게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회전할 거기 때문에 제가 약간 이렇게 옆으로 돌렸습니다. 밀어냈어요. 그 다음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좀 길게 뽑고 곡선도 여기 잡고 제가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직선 모양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를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점을 이렇게 이동시켜서 에딧 모드예요, 에딧 모드. 그래서 이 빨간색 기준으로 좀 멀리 떨어뜨리세요. 이루어지게 생겼지 이렇게 얘를 이렇게 해서 얘를 Y를 곡선이 안 생기겠지. 그다음에 얘는 점을 찍었잖아. 그 다음 내가 여기다 점을 찍고 싶어. 그 점을 어떻게 하면 이 점을 익스트루드해서 이 점까지 연결해 줍니다. 얘도 점은 익스트루드를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점 선택했죠? 이 점을 익스트루드 해볼까? 여기 어디 있냐면 여기에 익스트루드 보이죠? 단축키 2야 2 눌러도 돼. 이렇게 가죠. 그죠? 또 2 누를까? 2 눌러도 이렇게 가지. 또 2 누를까? 2 눌러도 이렇게 가지. 2 누를까? 이렇게 가지.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게 다 곡선 베이스로 생겨버리니까 짜증이 나. 얘를 직선 베이스로 바꿀 수는 없을까? 이건 점의 속성이에요. 내가 지금 점은 곡선 속성으로 돼 있고 이 점을 직선 속성으로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보세요. 여기 점을 이렇게 다 선택한 다음에 이 점에다 대고 오른 버튼 눌러볼까?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타입이 있어요. 타입. 핸들러 타입.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여기 벡터라고 보이네. 벡터. 이걸로 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보내고 이렇게 내보내고 이렇게 내보내서 익스트루드 한 거야, 익스트루드. 근데 내가 이 점의 성격을 곡선이 아닌 직선으로 하고 싶다면 얘를 벡터로 바꾸면 돼요. 벡터 보이죠? 벡터. 점도 익스트루드 할 수 있다. 이렇게 점이 선을 이렇게 길게 이어지면서 연결이 있고요. 그런데 그 점을 전부 다 전부 다 오른 것 같은 이게 이 직선이 누르면 직선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선택하고 눌러보시면 핸들러 타입을 벡터로 바꾸면 직선이 딱 돼요. 그죠? 직선 됐죠. 움직여 보면 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네. 직선이 돼, 직선. 그 다음에 또 익스트루드 E 누르면 이렇게 직선으로 계속 가죠. 또 E 누르면 제가 여기까지 와볼까? 빨간색 선까지. 딴 됐어요. 여기는 이렇게 할까요? 제가 익스트루드 E 눌러서 이만큼. 또 곡선이네. 이거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다 핸들러 타입을 벡터로 바꾸면 됩니다. 벡터. 다시 얘를 익스트루드 또 익스트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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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되겠지. 짠. 빨간색까지 이렇게 해놨어요. 얘는 안 하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벡터. 벡터는 직선을 만드는 데 씁니다. 단면을 빨간색 기준으로 반쪽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곡선이 필요한 데는 곡선으로 바꾸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할까요? 여기 뭐 이런데 이렇게 곡선으로 바꿀까요? 오른 버튼 눌러서 다시 타입을 뭘로 바꾸냐? 얼라인 또는 오토매틱으로 해도 돼요. 얼라인으로 하든지 오토매틱으로. 나는 오토매틱을 할게. 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선이 생기고 요 점들을 잡아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여기도 제가 이렇게 바꾸면 되고 바꾸면 되죠. 이렇게 이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바꿨는데 얘가 곡선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휘어버려. 근데 여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는 곡선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시 벡터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곡선과 직선을 이렇게 혼용해 가면 됩니다. 오토 여기와 여기도 전부 다 오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는 다 이만큼은 오토. 그리고 이만큼은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고 얘기는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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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오토. 그리고 얘와 얘는 벡터. 그러면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가다가 평면이 가야 되는 때는 이렇게 직선. 네. 알겠다. 여기 보시면 이 회전하는 거를 다른 툴에서는 뭐 레이스라는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얘는 무슨 표현이냐 스크류라고 써요. 스크류 바 알지? 하드.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는데 얘는 돌아가면서 어떻게 전진하면서 꼬아가는 형태로 되는데 스크류를 쓸 때 전진하면서 꼬아가는 기능만 끄면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명령 하나만 주면 돼. 여기다가 내가 여기다 명령을 줄 땐 여기 스패너 모양 보이죠? 여기에다 주면 돼요. 여기 가서 add modify라고 주시고 명령 중에 여기 generate에 screw라고 있습니다. 명령이 안 보이면 타이핑하면 돼. screw라고 있어요. 그래서 한우면 이상하게 나올 거야. 왜냐면 내가 어디를 중심으로 그렸냐면 X를 중심으로 그렸는데 아마 이 컴퓨터는 아마 기본이 Z로 돼 있어가지고 Z로 회전을 이상하게 나올 거야. 이거 누르시고 제너레이트 스크류 누르시면 이렇게 회전이 되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네. Z로 회전이 되라고 돼 있잖아요. 기본이. 근데 내가 어디를 기준으로 그렸어? X를 기준으로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X로 바꾸면 돼. X. 이렇게 바꾸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add에 스크류라는 거를 주시고 축을 X로 바꾸시면 됩니다. 쉽지. 그죠? 이걸 회전체라고 해요. 회전체. 여러 가지 모델링 방법이 있는데 도출시키는 방식을 아까 한번 강아지 만들 때 한 거고 요번에는 회전하는 방식으로 입체를 만드는 걸 한번 해본 거야. 여기 옵션이 참 많아요. 여기 보면
여기 내가 이렇게 회전하는데 꺾여 보이지? 이 꺾여 보이지 않아요? 회전하는데 몇 번 꺾기라고 했냐면 16번 꺾기라고 해서 그런 거야. 그럼 내가 저거를 여기 16번이라고 써있죠? 그렇지. 늘리면은 많이 더 꺾여서 더 부드러워지겠지. 대신 저걸 엄청나게 늘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컴퓨터 멈춘다. 왜? 폴리곤 개수에 따라서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폴리곤 개수가 제한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너무 늘리면 멈춰요. 그래서 뭐 32개까지 늘려볼까? 그럼 이렇게 괜찮게 나오네. 32개까지는.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 스텝에 보면 뷰포트와 렌더가 있어. 뷰포트는 여기 작업하는 화면을 뜻하는 거고, 렌더라는 건 어저께 저 동영상 만들 때 저 상단에 렌더 애니메이션 눌렀을 때 CPU가 픽셀 막 찍어낼 때,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야. 뷰포트는 뭐 거칠게 보일 때 렌더링 할 때 좋게 보이겠다면은, 뷰포트는 뭐 16인데 렌더에다가 32를 누르면은, 여기 거칠게 보이지만 렌더링 하면 부족해 보이는 결과가 나오는데, 얘는 항상 옵션이 두 개 있어 블렌더는 뷰포트용과 렌더링용이 따로 있습니다. 모르면 잘 모르는 건 둘 다 동일하게 쓰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되죠. 더 재밌는 거 있지. 요거 회전이라는 거는 어떻게 회전한 거다? 이 X축을 기준으로 360도 돌려서 회전시킨 거잖아. 그렇다면 360도가 아니라면 중간에 잘린 모습을 만들 수도 있겠네?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 360도를 줄이면 이렇게 반 잘린 모습도 만들 수 있어요. 360도 이렇게 주면 한 바퀴 다 돌아간 모습을 만들 수 있고, 근데 얘 명령이 아까 뭐라고 하냐면 스크류라고 그랬잖아. 스크류. 그래서 여기 보면 전진하면서 꼬을 수도 있어요. 얘는 여기 보면 스크류 몇 메다라고 써있지. 이거 당겨보면 알아. 당겨보면 얘가 이렇게 꼬아지네. 몇 번 꼬을까? 한 번 꼬았는데 나는 여러 번 꼬을게. 이렇게 해주면 컴퓨터 멈추나? 이야, 진짜 멈췄다. 다행이다. 아, 아, 16. 두 번 꼬기, 세 번 꼬기, 네 번 꼬아줄 수도 있어. 스크류바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할 수도 있다입니다. 약간 저는 꼬는 거는 안 하고요. 스크류 값은 0을 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구한 거 있죠? 그 재질 입혀주면 될 것 같아. U를 눌러서 제가 재질이 몇 개 필요할까요? 두 개면 될 것 같아. 그죠? 여기 빨간색으로 프린트된 거를 텍스처를 붙이는 면하고 이 위에랑 아래에 그냥 알루미늄 재질로 된 거만 있으면 돼요. 결론적으로 재질은 두 개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까요? 처음에는 재질 두 개, 하나는 제가 뭐 레드라고, 메터리얼 레드라고 해서 하나 만들고요. 또 더하기 눌러서 요번에 재질은 제가 메탈이라고 할게요. 메탈 이렇게 했습니다. 메탈의 색깔은 약간 회색에 가까운 흰색, 밝은 회색 처리할게요. 그런데 보다시피 제가 레드랑 메탈을 줬는데
레드만 나오죠. 그래서 내가 이쪽 면을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두 번째 메탈에 있는 메터리얼을 어사인해 주면 된다. 두 개 만드세요. 두 개. 레드랑 메탈. 네. 여기에 가서 이렇게 레드랑 메탈을 만들어 주세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캔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제가 이거 탭을 눌러볼까요? 에딧 모드 눌러보면 보세요. 에딧 모드를 누르면 무엇이 나왔어야 될 것 같아? 면이 나왔으면 좋을까? 면을 선택 안 하고 누가 선택해서 처음 아까 내가 단면을 그렸던 선의 점만 나와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를 보세요. 제가 여기를 볼까요? 네. 보세요. 이렇게 제가 큐브랑 방금 회전시킨 스크류로 회전시킨 캔이 있어. 근데 보면 무엇이 틀려 보이냐면 여기 봐봐요. 여기 보이니? 여기 보이나요? 이렇게? 그죠? 내 캔은 뭐라고 돼 있어? 커브라고 돼 있어. 그리고 내가 아까 큐브 강아지 만들던 큐브는 뭘로 삼각형으로 얘는 뭐라고 돼 있냐면 페이스라고 돼 있어. 얘는 메쉬라고 하면 할까 메쉬. 하여간 뭐가 틀려? 속성이 틀려요. 그죠? 얘가 베지어 커브이기 때문에 얘는 수정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점밖에 없어. 점. 그래서 보세요. 제가 여기 내가 에딧 모드를 누르는 순간 얘가 뭐밖에 없어? 점밖에 없어. 점. 그래서 제가 이거는 무엇을 할 수 있다?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어. 이렇게 보면 보여. 바뀌죠. 이렇게. 그죠? 점선면을 관리할 수는 없지만 점을 이용해서 커브의 형태를 바꿔서 형태를 계속 바꿀 수 있다. 다시 컨트롤 Z 할게요. 근데 내가 원하는 목적은 이렇게 형태를 변하는 게 아니고 아까 강아지처럼 면에다가 내가 특정한 재질을 이렇게 어사인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얘가 커브가 아닌 무슨 속성이면 돼? 얘 아까 큐브처럼 이 메쉬로 속성이 바뀌면 돼. 그죠? 보세요. 이 아이콘이 커브인데 얘는 삼각형의 메쉬야. 얘가 변환시키는 변환하는 명령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게 오브젝트 캔을 잡고요. 오른 버튼 누르면은 뭐가 있냐면은 컨버트 메쉬라고 있어요. 그죠? 컨버트 메쉬 라고 그러니까는 이 형태를 변환시키겠다. 나는 이제 선을 조작하는 애가 아니고 아까 강아지처럼 점선면을 익스트루드 할 수 있는 메쉬 형태로 바꾸겠다는 뜻이야. 그럼 아까 아이콘이 이렇게 커브에 해당하는 꼬랑지 머리처럼 생겼던 게 삼각형의 메쉬로 바뀝니다. 눌러볼까요? 짠 눌러서 쫙 누르는 순간 땅 바뀌었어. 바뀐 거 보이나요? 맨 위에. 그죠? 그러면 탭을 눌러서 3번을 누르면 이렇게 면을 선택할 수 있는 단계가 됐네요. 그죠? 그래서 점선면을 이용을 해서 고치는 단계는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 형태를 잘 맞춘 다음에 무엇을 한다? 컨버트 메쉬 해주면 됩니다. 오른 버튼에 있어요. 그럼 내가 어사인을 할 수 있겠지.
지금 여기 보면 돼지 꼬랑지로 되어 있지. 이거는 이제 손만 조절할 수 있는 거고, 아까 강아지처럼 하려면은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바꾸시고 얘를 선택해서 오른 버튼 눌러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정상면으로 컨버트 메시지. 이제 다시 이제 꼬랑지가 없어지고 삼각형이 생기고 이제 강아지처럼 할 수 있다. 탭을 눌러서 면을 선택해서 업사인 할 수 있지. 업사인하는 것도 하나 보여줄게요. 이게 이제 블렌더만의 선택하는 속성이 이러한데 보세요. 제가 이렇게 했고요. 얘를 제가 이제 컨버팅해서 메쉬로 왔는데 자 탭을 누르면 면이 이렇게 선택이 될 수 있는데 자 이게 잘 선택하는 방법을 보여줄게요. 내가 그냥 선택을 하잖아요. 내가 여기 이렇게 다 선택했다 이 정도 보세요. 내가 이 정도 이렇게 선택했는데 라고 생각을 했잖아. 근데 블렌더는 내 화면에 보이지 않는 거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뒤돌려 보면 선택이 안 돼 있어. 그죠? 그럼 내가 저 반대편도 선택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반대도 선택이 되게 하는 방법은 엑스레이 모드라는 게 있어요. 추가돼서 뒷면까지 다 보이게 하는. 그게 어디 있냐면 이게 4개 구슬 아까 있었잖아요. 상단에 4개 구슬 왼편에 있어요. 네모가 2개 붙어 있는 애. 걔가 엑스레이입니다. 걔를 눌러보면 약간 반투명으로 바뀌어요. 그죠? 그리고 선택을 해보면 반대도 선택이 이제 됩니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해볼까? 내가 Z를 눌러서 Z 화면으로 이렇게 볼까요? 여기서 선택하기가 더 편하겠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잠깐, 콜라캔이 어떻게 생겼냐? 아, 밑엔 저렇게 생겼었구나. 콜라캔이 좀 특이하게 생겼네.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를 선택을 해서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투명한 엑스레이 모델을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회색을 어사인하면 되겠죠. 어사인 이렇게. 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저게 텍스처가 나와야 되는데 왜 색깔만 나오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들잖아. 그래서 저거를, 텍스처로 넣어주면 된답니다, 이제. 약간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직접 고칠 수도 있어요, 이제. 폴리곤, 아까 강아지처럼. 제가 이거를 스케일로 줄여서. 자, 회전체에다가 제가 텍스처를 주겠습니다. 텍스처 주는 방법은 기억나나요? 어저께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이미지 텍스처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베이스 컬러 옆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는데 그 동그라미를 누르면은 내가 색깔 말고 다른 걸 넣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미지 텍스처 이걸 써주면은 넣을 수가 있어요. 이미지 텍스처 이렇게 누르시고 오픈으로 아까 했던 다운로드 받은 거 아무거나 하나 넣어볼까요? 이거 자, 이거니? 음, 이렇게 넣었어요. 와, 그랬더니 엉망으로 나와요. 그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그림 그려서 넣을 수 있는 거는 포토샵에서 그림 그리면 XYZ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XY로만 만들어지지.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게 이거야. 봐봐요. 내가 지금 포토샵에서 이렇게 이거 여기 좀 봐줘봐요. 포토샵에서 내가 그려서 프린팅한 거라고 생각을 해. 이렇게 평면으로 프린팅 돼 있어. 그렇지?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럼 내가 지금 그냥 입히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돼. 그럼 얘를 이렇게 하려고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이제 저기 회색으로 만든 코카콜라 캔이었다 지금 이렇게 딱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말아줘야지. 어떤 형태대로? 지금 실린더 형태로 말아. 그러니까 많은 방법이 이렇게 원통을 받는 것도 있고 주사위는 어떻게 해야겠어? 그렇지. 정육면체로 뜯어서 붙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구는 그렇지. 스피어로 말아주면 돼. 보자기. 꼭지점 상단 하단에도 보자기 이렇게 말면 돼. 그러니까는 내가 2D로 만든 거를 어떻게 3D에다가 말아서 입혀주느냐, 좌표를 찍어주느냐가 이제 매핑이라고 해요. 매핑. 그거를 뭐라고 한다? UV 매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UV 매핑이라고 이름을 쓰느냐? 자, 3D 모델링은 무슨 좌표를 쓴다? XY 좌표를 쓴다. 그런데 내가 여기 쓰는 매핑의 좌표, 이건 오브젝트의 좌표, 매핑의 좌표는 뭘로 써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는 이렇게 쓴 거야. U, V, W라고 하자라고 한 거야. 그런데 우리 W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왜? U와 V만 있으면 평면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부분 이런 것도 UV 매핑, UV 매핑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또 그 게임에서 가면 맨날 이제 텍처링 하기 전에 야 모델 끝났습니다. 그러면 팀장이 야너 이거 UV 맵 폈냐? 아니 안 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단계인 거야. UV 맵을 P라고 하는 게 실린더로 말지 큐브로 말지 아니면 스피어로 말지 아니면 일일이 뜯어서 한 장 한 장 붙여서 할지 이런 것들을 UV 맵이라고 한다. UV 맵을 펴주면 됩니다. UV 맵을 피는 방법은 여기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 UV 에디터라는 게 보이죠? 상단에 있습니다. UV 에디터로 가시면 얘가 이렇게 핀 거야. 그죠? 이쪽 화면 여기 뭐 재질도 안 보이네? 여기 구수를 4개짜리로 바꾸면 됩니다. 또는 Z키를 눌러도 되죠. 이렇게. 자, 면을 선택을 해볼까요? 면 선택. 이렇게 좀, 이렇게, 요 면이 된대. 그죠? 이렇게 선택해보면 면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제가 전부 다 선택해서 동그랗게 말고 싶어. 그럼 전부 다 면을 다 선택을 해야겠지. 블렌더에서 모든 면을 선택하는 방법은 Select All 해가지고 All에 A자를 누르면 돼요. A를 누르면 모든 면이 다 선택이 됩니다. All. 그죠? 그 다음에 얘한테 명령을 주는 거야. 어떤 명령을? 내가 이거를 동그랗게 말고 싶다면, 뭐지? 네? 잠깐, 이게 이렇게 되려나? 여기 오른 버튼 누르면은 매핑하는 게 있어요. UV 매핑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네요. 실린더 프로젝션. 눌러볼까? 될지 안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게 똑바로 안 썼어. UV 매핑에 실린더 매핑. 아, 이렇게 되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됐다. Alt를 눌러서 제가 회전할 때 이렇게 평면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오른 버튼 눌러서 실린더 프로젝션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짠!
아니면 여기만 해줄까? 이렇게 짠. 뭐 전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엑스레이 모드를 켜서 제가 이만큼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다 대고 셀렉트 올 해도 되는데 자 요만큼만 했어요. 그 다음에 오른 버튼에 UV에 실린더 프로젝션. 그럼 얘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회전해서 쓸 거야. 보이나요? 제가 텍스처 준 그 면만 엑스레이를 선택을 해서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UV 언랩핑 페이스에 실린더 프로젝션. 원통으로 말하라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말았는데 어디만 말았냐면 요 그림을 요렇게만 말았다는 뜻이야. 그림 전체를 안 썼네. 그래서 제가 여기 요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 아이콘을 이용해서 여기 끝을 잡고 여기 끝을 잡고 여기 끝을 잡고 여기 끝을 잡으면 이렇게 맞출 수 있겠죠. 그럼 보다시피 이런 모습이 된다. 다른 그림으로 바꿀까? 재질에서 텍스처를 바꿀 수도 있어요. 내가 보여줄게. 잠깐만 여기 체크만 하고 갈게요. 여기 켜져 있어야 되고 아이고 잘 안 보이죠? 강의실 설계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맞출 수가 있죠. 자, 내가 자유 시간을 많이 줄게. 내가 이 카트라이더를 만들고 나서 카트라이더 만들고 보면 이렇게 쉽게 되는구나. 알 거야. 약간 이 검정색은 좀 잘 안 보이겠구나. 제가 다른 걸로 바꿀게요. 얘는 파란색 써볼까? 브라이트를 쓰자. 이렇게 했어요. 자, 있는데 여기 제가 그 콜라 카트라이더가 있었어요. 옛날에 알아요? 이렇게 있었죠. 이런 식보다는 조금 더 재밌게 제 나름의 바퀴도 달고 날개도 달고 뭐 이러려고 해요. 그래서 볼까요? 이렇게 했는데 마음대로 만들게요. 이번엔 제가 이렇게 했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거를 면 모드로 와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있죠. 그래서 여기 옆에 면을 봐줄까? 제가 이렇게 Y를 눌러서 제가 이 정도 날개가 튀어나올 부분을 잡는 거야. 난 이 정도 날개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엑스레이를 켜고 이 정도 잡을까 이렇게? 그럼 양옆이 이렇게 잡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배웠던 거 아까 강아지 만들 때 배웠던 거 있었잖아. 똑같아. 익스트루드 대신 익스트루드를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이렇게밖에 안 돼. 근데 내가 익스트루드를 아까 배웠던 것 중에 익스트루드 인비디얼이라고 있었죠. 아니면 이 얼렁노멀로 하자. 얼렁노멀. 딱 눌러서 땡기면 이렇게 나가죠. 네? 잠깐. 아, 저 안에도 있었나? 안에 없었는데? 잠깐만. 면이 너무 많구나. 아이고, 저 안에도 있었네. 왜 안에도 있었지? 잠깐만요. 왜 안에도 있었지? 음, 여러분들 안에도 있나요? 이렇게 안에 없어야 되는데 안에 있어. 안에 면도 두 가닥인데 얘가 두 가닥이야. 왜 두 가닥이 됐었지? 신기하네. 노가다를 해야겠다.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도 그러나? 나만 그러나? 두 가닥 안쪽에 면이 두 개가 생겼는데. 아이씨. 뭐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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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셀렉 링크 셀렉팅 지우기. 어? 내 것만 이상한 것 같은데 지금. 아씨, 두 개 생겼어. 엉망이 됐네. 두 개 생겼지. 그래서 요거 쓰기에는 좀 그렇다. 제 건 좀 망가졌고요. 우리가 다른 식으로 콜라켈 하나 만드는 걸 한번 해볼게. 그러고 나서 그거 써야겠다. 미안해요. 여기 지금은 우리가 라인을 그려서, 커브를 그려서 실린더를 만드는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보세요. 아까 마인크래프트 강아지 만들듯이 시작을 뭘로 하면 되냐면, 이렇게 애드에 실린더로 시작하면 됩니다. 실린더. 다른 콜라캔을 하나 만들어 볼게. 애드에 실린더 있어요. 실린더 이렇게 딱 생기네요. 자, 생길 때 항상 뭐든지 얘는 요 하단에 옵션이 있어요. 내가 명령을 주고 나면 이렇게 딱 놓더니 32번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32번이란 뜻이야. 이걸 내가 16번, 18번으로 줄일까? 이렇게 18번 줄였어요. 에드에 요거를 만드시고 내려와서 여기서 곱쳐요. 이게 블렌더가 처음에 면이 너무 많아. 에드의 메시에 실린더 누른 다음에 하단에 옵션이 왼편 하단에 있답니다.
왼편 하단에 있는 옵션을 이렇게 딱 키우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반지름도 고칠 수 있어. 반지름도 내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고칠 수 있고 높이도 고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시 보여주면 에드에 실린더 그리고 개수는 한 18개 높이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바꿔주세요. 면이 너무 많으면 내가 제어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고생스러워. 그래서 가급적이면 형태를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는 면만 잘 쓰면 돼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보세요. 다 에딧 모드로 바로 가요. 면을 선택했지. 요면 선택. 보세요. 한 번에 보여줄게. 보세요. 익스트루드 단축키 2를 눌러도 돼요. 그죠? 그 다음 스케일 단축키 S죠. 스케일은 S. 다시 익스트루드 2 눌러요. 또 익스트루드 올려요. 그 다음에 스케일. 그 다음에 또 익스트루드 올려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인페이스, 인셋 페이스 있었죠? 안쪽으로 모양을 모아요. 모아 이렇게 두께만큼. 그리고 다시 익스트루드 아래로 내려요. 들어가죠? 또 익스트루드 아래로 내려요. 그 다음에 또 스케일로 줄여요. 이렇게 분화구처럼 만들 수 있지. 자, 밑에 것도 해볼까? 익스트루드 2를 눌러서 뽑은 다음에 바로 스케일 S를 눌러서 줄여요. 그 다음에 인셋 페이스로 줄여요. 그 다음에 2 눌러서 다시 안쪽으로 모아요. 그 다음에 스케일 S를 눌러서 줄여요. 이렇게 2와 S만 써서 만들 수 있지. 그죠? 한번 만들어 보세요. 똑같이. 그래서 아까처럼 뭐 이렇게 부드러운 곡면을 가지지 못하지만 러프하게나마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2와 S만 썼어. 맵핑 한번 해봐요. 맵핑은 두 개의 재질을 만든 다음에 해주면 되지. 귀찮으면 기억나나요? 더하기 눌러서 슬롯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아까 만든 재질이 있어서 찾아서 쓸 수도 있어. 여기서 레드, 얘는 메탈. 이렇게 기억나나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찾아. 그럼 내가 재질을 따로 다시 만들 필요 없어. 그죠? 만든 재질을 찾아 쓰는 곳이야.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제가 메탈 부분은 기억나죠? 이렇게 메탈 부분은 선택을 해서 3번 면을 선택할 때 엑스레이 모드를 선택을 하고 제가 여기 파트는 메탈로 바꿀게요. 어사인 여기도
어사인 메탈.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건 여기 가세요. UV 에딧 모드가 있고요. 여기 가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면 이렇게 다 선택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직선으로 세로로 서 있게 만든 다음에 UV에 실린더 프로젝션 누르면 딱 이렇게 나오죠. 오, 근데 화면에 안 나오네? 왜 안 나오지? 그럴 때는 좀 여기에서 이걸로 바꿔줘도 돼요. 이렇게 내가 쓰고 있는 거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위아래 맞춰주시고 좌우를 맞춰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 모양이 되겠죠. 위에 메탈 부분은 텍스처가 안 들어가니까 UV가 필요 없어. 텍스처가 들어가니까 UV가 필요한 거지. 자, 요거 한번 멋지게 바꿔볼게요. 얘는 시작이 컵으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날개 달고 부스터 달고 뭐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레이아웃 모드로 왔고요. 예죠? 제가 그 블렌더를 쓸 때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모든 회전체는 이렇게 거칠게 나온다. 요거 오른 버튼 누르셔서 오토 스무스를 꼭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죠? 이렇게 해서 거친 게 없어지도록 오토 스무스를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라인이 가 있고 여기도 라인이 가 있네. 이 라인 가 있는 것까지 없애고 싶다. 그러면은 각도를 높여주면 돼요. 하단에 30도라고 돼 있는데 얘를 좀 높여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오토 스무스 여기 하단 왼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맨 왼쪽 하단에 가시면 각도 값을 넣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걸로 이제 조절해서 적당히 어느 정도 부드럽게 할까 고민을 해서 처리해주면 된답니다. 이렇게 됐고요. 저 이거 옆으로 가는 차니까 잡아드릴게요. 아, 그리고 여기 제가 오른쪽에 있는 캔은 안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보면 눈이 있어요. 눈. 그죠? 눈은 끈다는 뜻이야. 요 카메라는 렌더링을 안 하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이 캔은 잡고 제가 눈을 꺼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얘만 이렇게 회전해서 초록색을 이렇게 회전할 때 무엇을 누르라? 컨트롤 키를 누르면 90도 정확히 회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앞으로 쓸까요? 여기를 전진 방향으로 쓸게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부서를 달아서 이렇게 엔진에서 화염이 나오는 파트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제가 여기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보세요. 요 면을 선택, 익스트루드 E 눌러서 쭉 빼시고 스케일로 좀 줄이고 너무 뺐나? 이렇게 하시고 인셋 페이스로 안쪽으로 이렇게 모양을 모아줘서 다시 익스트루드로 안쪽으로 이렇게 쭉 뺄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부스터 모양 만들었어요. 그 다음 제가 여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교차로 선택을 해볼까?
교차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익스트루드 중에 뭐가 있냐면 익스트루드 인비듀얼이 있었죠. 이걸 딱 누르면 이렇게 노란 봉이 나타나고 노란 봉을 당기면 이렇게 뭔가 튀어나가는 모습을 만들 수 있죠. 교차 선택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답니다. 엔진 부스터 정도는 좀 따라해봐도 될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바퀴가 달릴 날개 부분을 해줄게요. 근데 바퀴가 4개 달려야 되니까 저는 4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선택을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르는 거 있었죠? 인셋 루프컷을 여기다 눌러서 한 번 클릭할 때 2번 나눠줘 라고 변경해주면 이렇게 2번 나눠지겠죠. 그죠? 루프컷을 딱 찍어서 갈 때 이렇게 와서 2번 커팅해줘 라고 해주면 얘가 이렇게 바뀌죠. 그죠? 컷. 그래서 제가 가운데 이렇게 긴 면이 아니고 3개의 면으로 해놨어요. 그 이유는 지금 앞에 면, 뒤에 면을 뽑아서 앞바퀴, 뒷바퀴가 닿아야 될 곳을 만들 거라. 얘 익스트루드를 다른 익스트루드가 있으면 여기다 인비듀얼 그러면은 왜 저랬지? 그렇죠. 저기 있구나. 자, 여기 내가 커팅을 몸뚱아리를 3단계로 나눴고 나눈 이유는 이런 보시면 앞바퀴 뒷바퀴 비대칭으로 하려고 제가 좀 바꿀게요. 제가 잘 선택해야 돼. 대칭으로 보세요. 내가 선택할 때 면을 여기면 제가 여기면 선택했죠? 그럼 옆으로 이렇게 살짝 봐서 여기면 정확히 대칭으로 선택했는지 확인해야 돼. 그렇게 싫다면 이렇게 해도 돼. 여기에 내가 이렇게 가서 옆모습에 와서 이만큼 선택해도 돼. 이렇게 짠. 엑스레이를 켜고 짠. 선택하면 이렇게 대칭으로 되겠지. 자, 이게 눈대중으로 잘 못한다면 옆모습으로 정확히 2D 화면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엑스레이를 켜고 드래그해서 선택하면 반대면까지 선택이 된다. 그죠? 이렇게. 이러고 나서 요번에 보세요. 요거 익스트루드를 요거 인비주얼로 그냥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갈라져서 나와. 그죠? 그렇다면 요거 아니고 뭘로 쓴다? 여기 얼록 노멀로 써주면 돼요. 내가 이렇게 나오겠지. 짠. 익스트루드 모양이 틀립니다. 그죠? 얼록 노멀이 얼록 노멀. 붙어서 나가는 거. 아까 엔진 부스터 쪽은 따로 떨어져서 나가는 거. 여기가 또 틀려요. 그 다음에 이 모양 참 마음에 안 들지 않나요? 자, 내가 이 상태에서 스케일을 한번 해볼까요? S였지, S. 눌러서 스케일을 하면, 어? 가운데로 이렇게 보이네. 그죠? 멀어지거나, 망둥어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여기만 조그매지고, 여기만 조그매지고 싶어. 그런데 지금은 어때? 전체가 커졌다, 전체가 줄어들다 이러지. 여기 상단에 보면, 요 서클 2개가 여기 보면 서클 오브젝트 2개 축 하나를 이용해서 전체를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겠다는 뜻인 거야.
이제 봐줘요. 오색이 중요해. 축이야, 축. 축인데 내가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처럼 커졌다, 하나처럼 줄어드는 이유는 나는 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하나처럼 축을 써서 하겠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별도로 따로따로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축을 바꿔요. 여기 보면 인비주얼 있네, 인비주얼. 그죠? 딱 해주면 보다시피 이제 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오브젝트 각각에 있지. 나는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각각 스케일 할 거야.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해보면 이렇게 각자가 줄어들죠. 그럼 이제 각자가 날개 모양을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자, 같은 방법으로 내가 이쪽 날개 잡고 익스트루드 얼롱 다음에 스케일을 요 방향으로 이렇게 해준 거야. 상단에 보면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뭘로 해줘야지? 날개 각자 크기가 각자 줄어들고 각자. 안 그러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전체가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 모양이 이해했죠? 저 축이 되게 중요해. 저 축에 따라서 형태가 전혀 다르게 나올 거야. 또 여기 이제는 마음대로 해보세요. 나는 이렇게 날개도 달 거고, 내 운전석도 넣어볼까? 운전석은 이 정도로 운전석으로 쓰면 될까요? 여기를 운전석으로 쓸게. 요거를 익스트루드, 이거 너무 많은데? 여기만 잡고 익스트루드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짠. 스케일 좀 줄여주시고. 뒤로 좀 이동시킬까? 이동. 형태를 좀 바꿔줄까요? 형태가 너무 안 예쁘지? 내가. 이번에 엑스레이를 끄고 선 선택해서 선 선택. 선 요 세 개를 앞으로 좀 밀까요? 이렇게 짠. 요 면 세 개는 제가 이렇게 또 익스트루드 스케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일반 이제 점도 한번 조절해 보시고 뒤에는 날개도 달아볼까? 짠. 여기를 날개를 달까요? 익스트루드 짠. 또 익스트루드 짠. 양옆을 잡고 얼렁 익스트루드 짠. 그리고 또 익스트루드 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여기 익스트루드 짠. 살짝 뒤로 이동 짠.
여기 공기 흡입구를 만들까요? 인셋 페이스 익스트루드 공기 흡입구. 자, 운전석 안은 제가 색깔을 좀 달리 할까요? 하나의 재질을 더 만들고, 요번에는 재질을 약간 블랙 스타일로 만들어서 이름을 블랙이라고 만들고, 그리고 요 면에다가 블랙을 주면 되겠죠. 블랙 사인. 자, 요 선택으로 이만큼. 얘도 블랙. 짠, 블랙. 제 자동차 바디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시간을 자유롭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 내일 만들어서